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요,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요, 학교 주변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이 스쿨존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신호 위반을 해서 촉발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3년 동안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급하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후보자가 2020년에 스쿨존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걸 들어서 야당에서는 이거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요, 이 강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또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현황 자료를 확보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강 후보자의 차량은 2022년 12월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서 93,100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이 스쿨존 규제를 어겼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과태료를 3년 가까이 내지 않고 방치하다가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에야 납부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논란을 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 후보자는요, 지난해 6월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거 역시 1년 가까이 내지 않고 있다가 이 장관 후보자에게 지명되면서 뒤늦게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말씀처럼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 지시나 통행 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또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와 관련해 당시 수행 비서관이 운전했고 과태료는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요, 과태료뿐만이 아니고요, 세금도 지각 납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강 후보자 부부가 장관 지명 이후에 그동안 내지 않고 있던 세금을 뒤늦게 몰아서 납부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도 세금도 계속 뭉개고 있었을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뉴스이스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확보한 강 후보자 남편 A씨의 이 국세청 납부 내역 증명서에 따르면요, 이 강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달 23일 종합소득세 210만 원 그리고 이틀 뒤에는 250만 원가량을 각각 납부했습니다. 남편이 납부한 증명서엔 이 납부 기한을 뜻하는 귀속 연도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분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올해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지각 납부인 셈입니다. 또 강 후보자는 이 공직자재산 등록 때 남편이 감사로 재직했던 바이오 업체에서 받은 스톡옵션 1만 주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남편뿐만 아닙니다. 이 강 후보자 본인도 이 최근 5년간 총 4건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날짜를 살펴보면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25일에 3건을 몰아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가부 측은요, 이 강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이 별도의 사업이 있지 않고 후보 지명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 종합소득 신고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강의료나 또 방송 출연료 등의 소득에 대해 이 사후 조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강 후보자 관련 여러 의혹들을 겨냥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고요, 보좌진 협의회까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요, 이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에 이 사실이면 이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고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는요, 이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앞에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이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은 양두구육의 형태라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할 때 이부자리를 온갖 정성을 다해 봐주던 아첨의 달인 강선우라고 칭하면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유행어는 오늘도 반복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강선우 국회의원,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강 의원을 이제 후보자로 내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SBS를 통해서 이제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진 A 씨가
강 의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이런 식의 폭로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가족부도 역시 이제 여성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의원실에서부터 이런 갑질 의혹이 있었다면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지금 이런 비판과 지적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지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좌진들이 자주 교체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복으로 계산된 인원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도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또 국민들께 좀 낮은 자세로 설명드리는 그런 또 모습들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근데 그 46명이 이제 교체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 교체된 사람들 중에는 다 사연이 있을 거라고요.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그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나온 게 뭐 불과 몇 명의 증언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46명 중에 뭐 중복자 뭐 있어봤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명 정도가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그 갑질 의혹에 대해서 대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측입니다. 네. 아니 물론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가 들고 다 각자 그 교체됐으면 교체된 사연이 있을 있겠죠. 거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야권에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강선우 그 후보자의 그 여러 갑질 의혹은 출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계속해서 이제 저런 그 의혹이 나올 텐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뭐 그 전직 보좌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라 하는 거를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굉장히 고난의 청문회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